안녕하세요. 소담한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당근 케이크 영상을 올려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요. 너무 죄송하게도 당근 케이크는 오프라인 클래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유튜브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메뉴는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볼 수 있게 당근 케이크 대신 당근 마들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소다만의 당근 케이크의 감동을 최대한 살려낸 소다만의 당근 마들렌 레시피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당근 케이크 레시피를 만들 때 이런저런 자료들을 막 찾아봤었는데요. 그때 어떤 레시피에는 버터가 들어있고 어떤 레시피에는 버터 대신 식물성 오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터를 넣은 당근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식물성 오일로도 만들어보면서 제 입맛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는 당근 케이크 레시피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입맛에 가장 맛있는 당근 마들렌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마들렌은 버터를 녹여서 반죽에 넣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식물성 오일로 대체했을 때 어떻게 마들렌의 식감이 달라질지도 너무 궁금하고, 당근 마들렌에는 버터로 만들었을 때의 식감이 더 잘 어울릴지 아니면 식물성 오일로 만들었을 때 그 식감이 더 잘 어울릴지, 버터의 풍미가 당근 마들렌의 맛과 어떻게 잘 어우러질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맛있는 당근 마들렌의 배합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합한 당근 마들렌 레시피를 첫 번째는 버터를 녹여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터와 식물성 오일을 반반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시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반죽을 하기 전에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먼저 당근을 손질해 볼 건데요. 깨끗이 씻은 당근을 먼저 껍질을 까주시고요. 오늘 당근을 아주 작은 큐브로 썰어줄 거예요. 당근은 단단하기 때문에 칼로 써줄 때 항상 주의해 주세요. 어른이 당근 먹고 싶어? 당근 먹을 거야? 이렇게 작은 큐브로 당근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 호두인데요. 호두는 이렇게 철판에 펼쳐주신 다음에 170도에서 5분 정도 로스팅을 할 거고요. 로스팅한 호두는 이렇게 잘게 다져서 준비할게요. 호두 분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통호두를 로스팅해서 직접 다져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풍미도 좋고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게 다져서 준비할게요. 다음 분량의 달걀 준비했고요. 오늘 설탕은 머스코버더 황설탕하고 백설탕을 2개 섞어서 준비했어요. 근데 머스코버더 황설탕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황설탕이나 흑설탕 괜찮고요. 100% 황설탕 하셔도 괜찮고 100% 백설탕 하셔도 괜찮아요. 약간 식감이 달라지긴 하지만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의 꿀과 소금 준비했어요. 소금은 설탕에 미리 타서 준비해 놓을게요. 박력분 준비했고요. 베이킹 파우더도 준비해 놨어요. 베이킹 파우더는 박력분에 섞어서 준비할게요. 다음은 저의 당근 마들렌에 들어가는 조금 특수한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시나몬 파우더, 그리고 요거는 생강 파우더예요. 생강 파우더가 없으시면 그냥 생강즙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주 소량 생강을 넣어주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강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가루에 섞어서 함께 채쳐서 준비해 놓을게요. 오렌지예요. 오렌지는 겉에만 긁어서 제스트만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뭐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선택해 주세요. 하지만 넣는 게 더 맛있어요. 저는 크림치즈를 큐브로 썰어가지고 반죽 위에 올려서 구워내 볼게요. 자, 그리고 버터, 카놀라유, 버터와 카놀라유 반반 섞은 거 준비했고요. 얘네들은 40~50도 정도로 따뜻하게 녹여서 준비해 줄게요. 오늘 제가 사용할 마들렌 틀은 플렉스판이에요. 오늘은 요거 플렉스판 사용해서 마들렌 구워내 볼게요. 자,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반죽을 시작해 볼게요. 계란에 꿀을 넣어주시고요. 황설탕, 백설탕, 소금까지 같이 넣을게요. 거품 내지 않을 거고 이렇게 재료를 잘 분산시켜 줄 겁니다. 설탕을
녹이려고 하지 마세요. 설탕은 녹으면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만 자연스럽게 녹게 놔두고 이렇게 섞어만 주는 거예요. 이제 가루를 한 번에 넣어 볼게요. 휘퍼날을 수직으로 꽂으시고 가운데부터 돌돌돌돌 하고 돌려주면서 가루를 반죽 안에 흡수시켜 줄게요. 수분량이 많은 반죽에 가루를 주걱으로 섞게 되면 가루가 덩어리가 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퍼로 돌려가면서 가루를 섞어주면 매끈하게 잘 섞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죽이 끝났으면 재료를 3가지로 나누어야 되니까 이렇게 반죽을 3등분을 해가지고 한 가지는 녹인 버터 넣어줄 거고요. 하나는 카놀라유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카놀라유와 버터를 반반 섞은 거 이렇게 넣어서 반죽해 줄게요. 휘퍼로 가운데부터 살살살 돌려주면서 완전히 유화시켜 주세요. 다음 오렌지 제스트를 긁어서 넣어줄 건데 이것도 한 번에 반죽할 때 넣을 걸 그랬나 봐요. 제가 참 이렇게 또 번거롭게 일을 하죠. 우선은 오렌지 이렇게 노란색 부분만 제스트를 긁어내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와,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하얀 부분은 긁어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황색 부분만 잘 긁어내서 사용을 해주시고, 제스트는 맛을 내준다기보다는 오렌지의 향긋한 향을 내주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자, 반죽 마무리 해볼게요. 제스트만 잘 섞어가지고 휘퍼 날은 빼주시고 이제 당근과 호두를 넣고 섞어줄게요. 자르듯이 반죽 사이사이에 재료들이 잘 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옆면 정리해주시고 랩 덮어서 휴지해 볼게요. 1시간 이상 충분히 휴지가 끝난 반죽 가져왔고요. 이제 짜주머니에 담아서 틀에다가 짜줄게요. 버터 반죽이고요. 이게 카놀라유 반죽이 좀 더 색깔이 진하고 조금 반죽 자체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게 버터와 카놀라유가 반반 섞인 반죽이고요. 색감이 딱 중간이네요. 되직한 정도는 버터랑 카놀라유를 섞은 애가 제일 반죽이 되직하네요. 자, 이 위에다가 미리 잘라놓은 크림치즈 큐브를 얹어서 구워낼 건데, 크림치즈를 칼로 자르려고 하면 잘 안 잘려요. 그래서 그냥 적당량 칼로 썰어내신 다음에 손으로 좀 툭툭 끊어내시는 게 더 편하게 조각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칼에 다 붙어가지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좀 잘라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호두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좀 표시를 내기 위해서 호두를 굵게 부셔가지고 얹어놔 줄게요. 나머지 반죽은 크림치즈 얹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구워볼게요. 크림치즈를 얹지 않는 대신에 호두를 좀 큼직큼직하게 올려서 씹는 식감을 좀 더 주겠습니다. 엄청 화려하게 팬닝을 했고요. 190도 오븐에 12분 구워낼게요. 자,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본 당근 마들렌 충분히 식혀서 시식 준비해봤어요. 왼쪽이 버터, 중간이 카놀라유, 그리고 마지막이 카놀라유와 버터를 반반 섞어서 만든 건데 겉으로 이렇게 구워져 나온 모양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식감이 중요하겠죠. 뜨거울 때 먹으면 그 식감의 비교가 좀 잘 안 돼요. 버터는 차가워지면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식은 다음에 먹어봐야 그 굳어졌을 때의 식감이 어떻게 마들렌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식힌 마들렌으로 준비해봤어요. 그럼 먼저 버터부터 먹어볼게요. 버터로 만든 마들렌. 얘는 크림치즈 안 박은 애고요. 얘는 크림치즈를 박아 넣은 애인데 두 가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림치즈 붙인 애부터. 맛있다. 크림치즈가 닿는 부분이 더 부드럽게 사르르 녹으면서 마들렌의 식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근데 크림치즈 맛이 막 새콤하게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식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맛있어. 그리고 오렌지 제스트 넣었잖아요. 오렌지의 향긋한 그런 향이 살짝 도는데 되게 향긋하고 맛있어요. 호두가 큼직하게 씹힐 때마다 고소함이 터지고 괜찮네. 근데 버터로 만들었지만 이 당근 마들렌 안에 굉장히 많은 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터 향이 그렇게 도드라지지는 않아요. 굳이 버터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짐작이 되고요. 크림치즈 안 붙은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기는 한데 크림치즈가 있는 게 더 맛있네요. 더 다채로운 맛이 나고 크림치즈 씹히는 부분의 그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훨씬 마들렌이 부드럽게 느껴져요. 저희 레시피는 크림치즈를 박아 넣는 레시피로 결정할게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 먹어볼게요. 잘리는 느낌이 조금 더 소프트해요. 카놀라유는 실온에서도 흐르는 듯한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크 안에서 보들보들한 식감으로 나타나는데 잘릴 때의 질감도 그게 느껴지네요. 와, 맛있어요. 버터의 풍미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재료들의 향이 훨씬 부각되면서 상큼한 맛도 훨씬 진하게 나고 고소한 맛도 훨씬 부각이 되고 와, 카놀라유로 만든 게 훨씬 맛있네요. 그리고 식감도 훨씬 부들부들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네. 신기하다. 그러면 사실 이건 먹어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의 반이니까. 그래도 먹어볼게요. 딱 씹힐 때도 이 중간이에요. 식감이 버터로 만든 것보다는 더 부드럽고 좋기는 하지만 어쨌건 약간의 버터 향이 다른 재료들의 향을 살짝 눌러주면서 좋게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버터의 향이 당근 마들렌에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고 있네요. 얘가 짱이다 진짜. 우와. 호두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니까 진짜 씹힐 때에도 호두의 맛이 고소하게 올라오면서 호두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쓴맛이 부각되지 않고. 근데 호두 싫어하시는 분들은 쓴맛이 없는 피칸으로도 가능하니까 진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카놀라유로. 와, 진짜 맛있다. 당근을 이렇게 큐브 형태로 작게 썰었기 때문에 씹히는 식감도 살짝 있으면서 씹을 때 그 당근의 약간 달콤한 맛까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들렌이네요. 당근 케이크를 버터가 들어간 버전과 식물성 오일이 들어간 버전으로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걸 당근 마들렌으로 한번 적용시켜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완벽하게 다르고 어떤 향과 또 어떤 향이 만났을 때 그 향과 맛이 배가 되는 그런 재료들도 있고요.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되는 재료들도 있어요. 당근 마들렌에서의 버터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재료들의 향과 맛을 방해하는 재료인 것 같고요. 어쨌건 오늘 저의 테스트의 최종 결론은 소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의 당근 마들렌은 식물성 오일로 만든 마들렌이 제일 맛있었다. 그리고 크림치즈 큐브를 살짝 위에 얹어서 구워내는 것이 훨씬 더 맛있었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린 레시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맛있는 당근 마들렌 만들어서 선물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맛있는 레시피와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